비가 와.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기 딱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저는 142가 오늘 딱 적당한. 아니, 공부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디 가야 돼? 그래? 춘천? 그럼 가서 풀면 되겠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응? 어? 아, 무슨 사태인지 모르겠어? 아니, 주말인데 비까지 와. 집에서 공부하기 좋은 사태다. 좋은 상황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문이 어려웠나? 이 의견에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동의해? 그래. 그럼 그렇게 가면 되겠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자, 방정식의 뜻 기억납니까? 내 말이 잘 안 들리나? 그렇게 다들 시선을 자꾸 회피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하고. 방정식이 뭐야? 미지수 x에 따라 참과 거시지 드러나는 거? 맞아, 결정되는 등식이다. 미지수의 값 x가 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참이 되기도 하고, 즉 성립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짓, 성립이 되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의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방정식이 지금 현재 2차라는 말로 나왔지? 그러니까 2차라는 단어가 포함이 됨으로써 이렇게 정의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최고차항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이죠? 그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가 되는, 숫자로 써줄게. 2차인 방정식을 우리는 바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최고차항이 몇 차냐에 따라서 방정식의 이름이 2차냐, 1차냐, 뭐 상황에 따라 3차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이름이 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읽고 이 부분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문제를 딱 읽어봤는데 방정식이라고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걔가 1차 방정식이 될지 2차 방정식이 될지 우리 알아 몰라? 몰라. 다시 말하면 몇 차 방정식이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 그럼 걔는 무조건 몇 차 방정식이어야 돼? 2차 방정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말로만 2차 방정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으로도 기억을 해줘야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수식이 어떤 식으로 써지게 될 거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꼴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그리고 여기 뒤로 조건이 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까지 추가가 되는 형태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정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주어진 이 식이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 보면 a가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b는 될 수 있고 c도 0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주어진 이 식이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c는 0이 될 수 없겠지? 아니요. 아니, 돼도 돼. b는 돼도 돼. a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B는 아닌다고 해야 지랄. 뭐라 그랬어? 나 뭐라 그랬어? 저요? 그럼 너겠지. 제일 많이 웃은 게 넌데. B의 개수는 미친놈?
방금 그거 갖고 지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네가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되냐? 뭐라고 그랬어? 2차 방정식일 때 B와 C는 0이 될 수 있지만 A는 될 수 없다. 그래.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인지에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가 0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해놔라. 시작부터 욕하게 만들지 말고. 어디서 고개를 까딱까딱 걸어 건방지게. 웃어? 지금 이 상황이 웃기는 상황이냐? 어떻게 또 한번 소리 지르고 지랄 한번 해?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라. 알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아마 1번에도 처음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134쪽을 보시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럼 일단 방정식의 모양이 저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러한 꼴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 1번 됩니까 안 됩니까? x제곱이라는 최고차항 살아있고 등호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됩니다. 그럼 2번은요? 2차식은 맞지만 등호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러면 방정식이 될 수가 없겠죠? 3번은요? 최고차항인 2x제곱이 이 항을 통해서 사라져버리죠? 그럼 얘는 a가 0이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 안 됩니다. 그럼 4번은요? 이 항에도 2차항 살아있죠? 그러니까 되는 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그래, x제곱이 사라지기도 하고 더불어 x라는 미지수가 분모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차수를 따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하고 4번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그냥 편안하게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이라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됩니까? 자, 주어진 식 2차 방정식 가능하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거의 해를 찾을 거야. 해라는 말은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만드는 x값을 찾아줘야 된다 그랬지? 맞죠? 그게 해인데 해를 찾고 싶어.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는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 맞지? 근데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는 이제부터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뭔가 새로운 방법을 여기다 하나를 더 도입을 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정식이 3차 방정식도 존재하잖아. 그럼 걔도 새로운 방법을 또 배워야 돼. 4차 방정식이 또 나오겠지. 새로운 방법을 또 배워야 돼. 그럼 방정식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방법을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봤었던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든 잘 정리를 해서 원래 우리가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드러나게만 만들 수 있다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곰곰이 잘 고민을 해봤더니 이 2차식을 1차식의 모양이 드러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들의 곱의 형태로 식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자체를 풀이하는 방법은 무조건 뭘 이용하게 될 거냐? 거의 대부분 90%에 가까운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보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3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지? 묶어버리자.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을 한 게 0이 돼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자, 여기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지? 그럼 완전 제곱이라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을 곱한 게 바로 0이다. 이렇게 우리는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이때 지금부터 잘 봐. 좌변의 값은 얼마가 될지 몰라. x가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거니까. 근데 우변이 얼마야? 0이지. 다시 말하면 좌변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만 등호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0이 되게 만드는 x를 찾아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 여기 보이는 이 곱해지는 3을 0으로 갑자기 바꾼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결국에는 인수분해한 여기 보이는 이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뭐가 돼야 돼? 0. 혹은 뒤에 있는 이 x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는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겠죠. 1차식과 곱하기 1차식을 계산한 게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첫 번째 1차식, 1번 1차식이라고 하자. 이 1번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찾으면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다시 여기 보이는 2번 1차식의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 둘 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1번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또는 2번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바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1차식 x 플러스 1이잖아. 맞지? 해가 되는 x 누굽니까? 그렇지. 뒤쪽에 x 플러스 1 또 나왔지? 또 뭐야? 마이너스 1. 그래. 이렇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우리 이렇게 써놨잖아.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뭔가 좀 애매한데? 발음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떤 부분에서 애매해? 답이 똑같은 게 두 개. 똑같은 게 두 개. 그렇지. 똑같은 거 두 개를 굳이 귀찮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은 해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 해를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중복된 해다. 그런 의미로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중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야. 중복이라는 뜻이야. 무슨 뜻? 그렇지. 중복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한 번만 딱 써준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한 번만 딱 써놓잖아? 해가 마치 몇 개처럼 보여? 하나, 두 개. 중복됐다는 의미를 표시해주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중근일 때는 항상 뒤로 중근이라고 한 번 더 적어줍니다. 확인됐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2차 방정식의 풀이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아닌데? 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제 방식 풀이에 대한 뭐? 해? 해? 얘기가 됩니까? 누굴 혼내야 되는 거냐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정신 차려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이야.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바로 풀기 전에 어디로 가볼 거냐면 2번 문제를 먼저 눈으로 볼 거야. 야, x가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걸 찾으라 그랬지? 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해가 나오면서 항상 밑줄 치고 뭐라고 썼었어 우리?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해는 대입하면 성립하게 만드는,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아니야, 굳이 안 써도 돼. 이제 다 기억하겠지. 1년을 얘기를 했는데 설마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려고. 귀에 딱지 감게 얘기를 했잖아. 써놓으면 좋지. 좋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해가 안 되는 애를 찾을 거야. 몇 번입니까? 1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돼요? 안 돼요? 2번은요? 3번은요? 4번은요? 5번은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그래, 5번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3번 똑같은 문제 아니야? 마이너스 3이 해가 되고 싶대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드는 A값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대입해서 A값 찾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뭐해? 빨리 찾아야지. 다 했습니까? A 얼마 나왔어요? 그래, 마이너스 3.
뭐 간단한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밑에 거, 네 번째 거도 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녀석의 한근이 a라고 나왔잖아. 맞지? 그럼 한근이 a니까 그 a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럼 대입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 얼마인지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라. 4번 문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2를 한 게 0이지. 근데 문제에서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6이 얼마인지 찾으라 그랬지. 원래 있던 식에서 얘가 되고 싶어. 뭐 하면 되니? 그래, 양변에 4 더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 그냥 얼마야? 이걸로 그냥 끝이야. 확인돼요? 근데 난 더하는 거 선생님 전 싫은데요? 하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 원래 주어진 식 있지? 여기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가 얼마야? 바꿔놓으면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4 똑같이 나오겠지?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든 문제만 풀어내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럼 야, 여기 2차 방정식의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데 뭐 프리버브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왔지? 이게 뭐야 쉽지? 쉽잖아. 아니야? 이게 어렵다고? 뭐 대답을 못해. 뭐 쉽다고 하면 숙제를 더 내진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말고 쉬워 안 쉬워? 그래.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뒤로 넘기면 137쪽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법,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내가 인수분해해서 1차식 2개를 만들어 놓으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2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그 2개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지?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같은 숫자야? 그럼 중복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는 한 번만 써주고 중근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20번에 나와 있는 문제 눈으로 보면서 풀 거야.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야. 맞지? 곱해서 0이 되고 싶어. 그럼 앞에 거 혹은 뒤에 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앞에 있는 3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값 누굽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2x-를 0으로 만드는 애 누굽니까?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 즉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분의 1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래. 그렇게 그냥 찾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21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의 해를 찾으라 그랬어. 2차식이잖아. 이대로 못 풀어. 그래서 우리 뭐 한다고? 인수분해 한다고. 그럼 인수분해 빠르게 해봐. 어떻게 돼?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3의 곱이제. 그럼 x 플러스 5를 0으로 만들려면 x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을 0으로 만들려면 x가 얼마여야 돼? 3. 그러면 해는 뭐가 돼? 마이너스 5 또는 3. 그래, 그냥 그렇게 찾는 거지 뭐. 간단하지? 자, 그러면 22번 문제 눈으로 볼까? 한근이 2일 때 다른 한근을 찾으라 그랬지? 한근이 2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2를 대입해서 a가 얼마인지 먼저 찾아야 되겠지? 빠르게 계산해서 a가 얼마인지 찾아봐. 얼마 나와? 3 나오죠? 맞아요? 확실해? 나 방금 어떤 분께서 다른 한근이 3이라고 써놓은 걸 봐서 A가 3 나와요? 그래, 그럼 A가 3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이 식을 인수분해 해서 나머지 한근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지? 맞아요? A가 3인 걸 알았으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잖아. 그게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4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x는 4 또는 2가 되겠죠? 근데 2 말고 다른 근이니까 당연히 누구겠어? 4. 그래, 정답이 4가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지? 그냥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이용해서 계산해서 쭉쭉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 2차 방정식 중에 중근을 갖는 애를 찾으라 그랬어. 맞지? 중근이 뭐라 그랬어? 가운데 근 아니야? 그럼 뭐야? 그래, 중복된 근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맞지? 그럼 중복된 근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잘 들어. 중복된 근은 근이 2개가 나올 건데 2개가 똑같은 수여야 되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된 2개의 식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식이어야 되지. 그럼 2개가 같은 식이면 같은 식 2개를 곱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했어? 그 식의 제곱인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했지.
다시 말하면 중근을 갖는 것을 골라라라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애를 찾아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중근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앞으로 중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뭘 떠올리면 돼? 그렇지. 뭐라고? 완전 제곱식. 오, 좋아. 적어놔. 그럼 내가 이대로 딱 1분 있다가 다시 물어보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이 여기 최소한 2명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사람들은. 네? 건진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 보내면 돼요. 어? 네? 뭐라고? 보내라. 아, 혼내? 아, 어떻게 혼내줄까? 때려? 아니, 말로? 욕을 해? 뭐, 어떻게 해? 내 맘대로? 네. 알았어. 좀 이따 지켜보자, 너. 1분 뒤에 너. 자, 그러면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를 골라주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자, 1번 완전 제곱식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요거를 우리가 알면 굳이 인수분해 안 해봐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 어떤 때 완전 제곱식이라고 보면 될까? 왜 말들이 없어? 나 이거 수업 다 한 내용인데 이거? 니네 인수분해 할 때 첫 시간에 얘기해 준 내용인데? 그래, 항이 몇 개? 3개의 항이 보였을 때 3개 중에 2개가 뭐여야 돼? 제곱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은 제곱 밑에 있는 수들의 곱에다가 곱하기 2하라 그랬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이 방법으로 풀면 돼.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한 줄 요약해서 줄일 거야, 지금부터. 자, 잘 봐. 어떻게 줄일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보자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a를 계산한 게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얘가 중근을 가지고 싶어. 중근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대로라면 제곱항이 2개가 돼야 돼. 여기 하나 있고 얘가 분명히 제곱항이 돼야 되겠지? 누구의 제곱일지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그 제곱 밑에 있는 숫자랑 제곱 밑에 있는 거 x잖아. 맞지? 2개 곱한 다음 2배 한 게 마이너스 4x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역추적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제곱 밑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제곱을 하니까 a가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 복잡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바꿔. 여기 분의 1창 있지? 얘가 뭐야? 제곱 밑에 있는 수들끼리 곱한 다음 2배 한 거지. 그럼 일단 둘로 나눠. 그럼 뭐야?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 중에 x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만 남았지. 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존재할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선 2분의 m을 반으로 나눈 거야. 그리고 제곱을 한 게 누구랑 똑같으면 되냐? n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된 게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되니?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지게 되면 자, 똑같이 예를 들어줄게. 이번에는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2는 0이야. 플러스 a는 0이야. 자, 이번에도 a가 얼마인지 찾으래. 그럼 위에서 한 대로 따라가면은 마이너스 4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제곱하면 얼마야? 4. 그럼 여기가 4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맞지? 무슨 차이가 있어? 얘랑 얘가. 위에 거랑 얘랑. 그래, 이 창의 개수가 여기는 1이었고 여기는 2잖아. 그러면
얘도 또 1로 바꿔줘야만 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1로 바꿔봐. 어떻게 돼? 그러면 2로 묶어 나가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분의 a가 돼버리잖아. 이러면 또 계산하기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를 반으로 나눴어. 마이너스 1 됐지? 제곱했어. 1이지? 1이 이거란 얘기야. 그럼 2분의 a가 1이야. 그러니까 a는 얼마야? 2야.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천천히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분명히 이거 반으로 나누고 제곱할 인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라고. 그런 실수 분명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찾는 방법을 이러한 식들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기억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을 하게 만들 거냐면 아예 일반화 시켜놓고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생겨진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어. 얘가 중근을 가지고 싶어. 중근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중근을 가지게 만들 거냐면 가운데 있는 숫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b를 제곱해. 그리고 4와 a와 c를 곱한 값이 0이면 중근이야. 이렇게 지금은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바로 중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낼 거다. 그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썼었잖아. 맞지? 여기서 요 숫자대로 똑같이 따라간다면 b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4를 제곱하는 얘기지? 얼마야? 16.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 a잖아. 두 개 곱하면 a지? 거기다 마이너스 4만 곱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4a. 이게 얼마라고? 0이잖아. 그럼 결국 a가 얼마가 돼? 똑같이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23번에 나와 있는 거 2번부터 따라가 보는 거야. 자, 2번 지금 보면은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이고 C가 8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B를 제곱했어. 마이너스 8을 제곱하니까 64가 되겠지? 거기다가 A와 C를 곱하면 16이지?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64잖아. 그럼 64에서 마이너스 64를 더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0 되지? 네. 그럼 이거 그냥 중근이겠구나.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또 찾아볼 거야. 3번 중근 되겠냐? 안 되겠지? 4번은요? 이거는 전개를 해봐야 알겠는데? 그지? 전개를 다 해봐.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죠? 맞아요? 그럼 굳이 인수분 안 해도 이거 완전 제곱 되는 거 우리 알 수 있잖아. 판별식 굳이 안 써봐도 돼.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안 써봐도 되겠지? 되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가. 근데 이제 숫자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하는 경우는 요 방법을 통해서 찾게 될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5번만 정리하면 되겠다. 이거 이항 다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지? 완전 제곱식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한 거 몇 번이야? 2번, 4번. 그래, 2번, 4번 두 개다. 이해돼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24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얘로 기억을 할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알겠어요? 그렇죠. 24번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시계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x제곱에 플러스 8x에다가 플러스 10-a 이게 0이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는 바로 여기 8의 제곱 64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여기 1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지? 바로 10-a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된다? 0이에요. 그냥 이렇게 찾아버리란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럼 자 계산하자고. 64에서 40을 빼 24지? 그럼 결국 24에다가 플러스 4a를 계산한 게 0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a가 얼마가 돼요? 그래, 그냥 이렇게 찾고 끝내버리란 얘기야. 확인되니?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거 유형 9번에 보면 옆에 보잖아. 선생님 처음 얘기한 그 내용이 나와. 절반으로 나누고 제곱해라. 맞죠? 이걸로 굳이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식을 한 번 더 바꾼 이유가 뭐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지금은 우리가 여기 보이는 상수 쪽에서 모르는 미지수가 나왔잖아. 근데 이런 데서 미지수가 나오면 니네 또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요 방법 하나로 통일을 해서 중근을 찾는 거를 요렇게 기억해라. 알겠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25번. 공통인근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공통인근. 무슨 뜻일까? 공통인근. 말 그대로 양쪽에 모두 대입하면 성립하는 해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숫자 하나씩 대입하면서 양쪽 모두에 성립하는 해 골라낼 거야? 아니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정식 두 개를 따로따로 풀겠지? 그리고 공통으로 겹치는 숫자를 공통인근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자, 앞에 거 빨리 풀어봐. 앞에 거 풀었더니 x 뭐 나와요? 마이너스 5 또는 1. 자, 뒤에 거도 풀어야 된다. 맞죠? 뒤에 거도 얼른 풀어보세요. 뭐 나와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장난? 얼마? 2분의 1? 싸울래? 마이너스 2분의 1? 맞으면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겠냐? EX의 제곱.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아니야? 두 번째 식이? 이거 인수분해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2랑 1. 여기 3이랑 여기 1이 돼서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나? 아닌데, 그지? 그러면 어떻게? 3이랑 1을 쓰고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2x-3, 야, 여기서 소리가 나왔어, 드디어. x-1 두 개를 곱한 게 0이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럼 x가 누구야? 2분의 3이랑 1이잖아. 2분의 3이 보이는데 왜 2분의 1이라고 맞지 않아요? 그러네. 상상 마이너스 3인 줄 알았어. 야, 여기 보면은 십자가 표시되어 있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두 번째 해는 이렇게 나왔고 첫 번째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5랑 1 나왔지? 그럼 공통으로 겹치는 숫자 누구야? 그래, 공통인근은 그러면 정답 얼마? 1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렵냐? 개쉽지 진짜. 그냥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잖아. 아직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왜? 신나지? 설레지 마. 안 설레? 설레지, 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설렌 거를 또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풀면서 확인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풀이법을 막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인수분해 풀이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올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럼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못 푸는 건가? 방정식에 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 자, 그래서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써먹을 일이 없어. 없어. 그럼 왜 배우냐? 시험에 나와. 딱 그거야. 딱 시험용이야.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조금 달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 여러분들이 살면서 안 쓸 거거든. 근데 이걸 해를 구하는 그 중간 과정들 있지. 증명하는 과정들. 그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쓸 거야. 그래서 하는 과정 자체를 알아둬야 돼. 과정을.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줄게.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할까? 얼마? 싫어. 이렇게 할 거야. 자,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3하고 1로. 안 돼? 그래, 안 돼. 그럼 이럴 때 이제 문제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순서에 맞춰서. 그래서 이 순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단계. 뭐부터 시작하느냐? 일단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오게 완전 제곱식을 이 안에서
만들어야 돼. 이것만 할 줄 알면 끝이야.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0이지. 애초에 완전제곱식이 안 되는 식이거든? 그지? 얘가 완전제곱식이 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해 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인수분해할 때 그렇게 주구장창 외웠던 거잖아. 항이 몇 개? 3개. 그 중에 제곱항이 몇 개? 2개. 그 조건을 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항이 3개인데 제곱항이 여기 하나밖에 없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곱항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할 거냐? 일단 난 완전제곱식 만드는데 x제곱 필요하지. 마이너스 4x도 필요하지. 근데 상수 하나가 더 필요한 거잖아. 제곱항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얼마가 필요해? 그래. 플러스 4가 필요해. 추가해버려. 확인되니? 그러면 추가했잖아. 내 마음대로 식을 변형하게 되겠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뒤로 마이너스 4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제 2단계 뭐 할 거냐? 식을 계산할 거야. 그럼 되겠어? 원래 식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추가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제곱식 만들기 우리 하려고 했었잖아. 완전제곱식을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아직 안 끝났어. 완전제곱식 만들기까지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x-2의 완전제곱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7을 한 게 0이 돼버리지?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2단계는 뭐 하냐면 여기 남아있는 상수항 보이지? 상수항을 이항하면 돼. 상수항을 이항해버리는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x-2의 완전 제곱이 얼마다? 그래,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이제 끝났어. 3단계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느냐? 제곱근을 이용해서 제곱근을 해석하는 거야, 그냥. 자, 어떤 수를 제곱한 게 7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수인 x-2는 뭐라고 보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야, 그럼 이렇게 해석해놓고 났더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뭔지 궁금했던 거잖아. x 이제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네.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만 이항하면 되잖아. 네. 그럼 결국 x는 뭐가 만들어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확인됩니까?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7이라는 한 근 나왔지. 2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또 다른 근 나왔지. 이렇게 근 두 개가 나오게 된 거야.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거 연습할 때 선생님이 요거 하는 방법 여러분들 살면서 평생 안 써볼 건데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랬지? 뭐가 나오냐면 식을 이렇게 줘. 여기서 x 찾으라고 시켜. 여기서 1로 와서 여기로 와서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근데 내가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중간 과정,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평생 쓸 거라 그랬지? 그게 뭐냐면 얘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얘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요 뒤로가 시험 문제라고.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는 얘기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라? 얘가 여기로 와서 일로 오는 것까지 포커스를 맞춰라. 이게 더 중요하다. 알겠니?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완전제곱식을 직접 만들어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숫자 4를 추가하고 빼기 4까지 해준 거지?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놓고 계산해서 뒤로 쓴 거지? 요 과정 자체를 꼭 기억해놔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 식 바꿔볼게. 현석아, 네.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불러봐. 저요? 응. 1이요. 알았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숫자 하나 불러봐. 저요? 저 1이요. 아, 지금 많이 편수 있어. 4가 제일 좋아요. 아, 시험 좀.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자, 이번엔 이거야. 만들 거야. 그러면 1단계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지? 누가 필요해? x제곱 필요하고 마이너스 7x 필요하지? 제곱항 하나 더 필요해. 누구야? 플러스 49? 누구? 2분의 7을 제곱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왜? 이거 두 개 제곱 밑에 있는 애 곱해서 2배 한 게 얘잖아.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이거 하면 돼. 얘 가운데 보이지? 반으로 나눠. 2분의 7이지? 제곱하면 돼. 확인됩니까? 응? 그럼 자, 추가했으니까 빼줘야 되겠지? 2분의 7의 완전 제곱, 그 다음 플러스 5까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나? 응, 안 된다 그랬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지? 요거 3개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져?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완전 제곱. 그 다음 요거 2개 계산해야 되겠다. 그지? 요거 마이너스 4분의 49 플러스 4분의 20.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9. 그래, 이렇게. 확인되죠? 자, 상수항 2항. 그러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완전 제곱이 4분의 29. 맞아요? 그럼 자, 이제 제곱근 해석하면 되지? 어떻게? x 마이너스 2분의 7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9.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9. 요거 분자 쪽만 루트를 만들고 분모 2로 바꾸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정답 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그래,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제곱권을 이용한 풀이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33번 문제 봐. 33번 문제가 보니까 뭐야? 중간과정 생략하고 그냥 이식 바로 준 거란 말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부터 우리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143쪽이에요. 143쪽에 33번이 아니라 미안해, 53번이구나. 눈이 침침하다. 야, 미안하다. 자, 53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딱 뭐야?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네. 맞지? 그럼 자,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터. 일단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어진 식의 모양이 지금 3에다가 x-2의 완전 제곱이고 이게 결과가 15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 3이 거슬리는데? 그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약분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x-2의 완전 제곱이 뭐가 돼 있어? 5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지. 그럼 이제 제곱근의 성질 이용하면 되겠지? 어떻게 돼요?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면 결국에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래, 이렇게 문제가 풀려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다.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잘 봐. 한 번만 더 해보고 갈 거야. 자, 잘 봐. 요 식을 바꿔볼게. 7 하면은 또 복잡하니까 조금 쉬운 걸로 갈까? 그래, 조금 쉬운 걸로 가자. 자, 조금 쉬운 걸로 가보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야. 아, 좋다. 플러스 5입니다. 자, 이번엔 얘 풀어볼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해야 되지? 불러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그 다음 그래, 플러스 1 추가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다시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x-1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4가 0 되는 거지? 자, 상수항 이항하면 x-1의 완전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곱근 해석하면 x-1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 x가 뭐가 되는 걸로 알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이상해? 루트 마이너스. 그렇지. 처음 보는 숫자잖아.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아니, 0 이상. 0도 되니까. 0 이상. 즉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가 음수가 나와버렸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숫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해가 아니야. x가 결국 뭐란 얘기니 그러면? 이게 해가 아니면 x가 결국 뭐가 될까? 맞아요. 없어요. 없다.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식 바꿨지? 여기 나와 있는 이항한 이 상수가 어쨌든 제곱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숫자잖아. 제곱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숫자가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음수가 나오게 되면 해가 있다 없다? 만족하는 x가 없다.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니네 문제 나와 있는 54번이야.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을 계산한 게 a래. 그럼 저 a는 제곱을 해서 만들어진 숫자지. 제곱해서 나온 숫자잖아. 맞지? 저 a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값이 될 수 없는 애. 당연히 누굴 고르면 돼? 그래. 마이너스 1 음수를 골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 게 55번입니다. 자, 55번이 이제 뭐야? 풀 버전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니네 보고 직접 바꾸란 얘기야. 자, 그럼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으래.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푸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맞니? 그럼 자, 나는 이제 이걸 지우고 한번 천천히 시켜봐야지.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55번 문제에서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x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0이라는 식을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풀어볼 거야. 어떻게 할래? x제곱에 플러스 3x하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해야 되잖아. 뒤에 추가되는 숫자 어떻게 찾는다고? 요거 반으로 나누고 제곱하면 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3이지? 제곱하면 그래, 그냥 아싸리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냥 써버리자고. 확인됩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왔을 거야. 책에서는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이 과정으로 안 하고 여기서 바로 1로 내려와. 일단 x제곱에 플러스 3x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한데 플러스는 필요 없지. 그래서 걔를 이항해버려. 확인되니? 그리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돼. 즉 여기다 뭔가를 더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우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플러스 3x에다가 아까 우리 찾아놨잖아. 4분의 9 더할 거지? 그럼 4분의 9를 이쪽에 더했으니까 앞에 있던 마이너스 1에도 똑같이 4분의 9를 더하자. 이렇게 써버렸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이잖아. 이거가 계산했더니 4분의 5가 나와버렸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어. 근데 이 방법으로 일부러 쌤 안 하고 그냥 더하고 빼고로 얘기를 했던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맞는 방법이냐? 사실 니네 2차 방정식 파트에서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어차피 이거 시험 때 말고 볼 일 있다고? 없다고? 있다니까. 뒤로 가면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 중요한 방법을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 이렇게.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푸는 걸로 기억을 해놔. 알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더하고 빼고 하는 걸로 기억해놔. 자, 그러면 거기서 그냥 숫자만 보면 돼. 가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당연히 누구겠어? 잠깐만. 이거 미안해. 아, 나 오늘 왜 이러냐? 56번인데? 제정신 아닌가 봐. 왜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지? 미안해. 56번. 가에 들어가야 될 게 얼마야? 4분의 9가 되겠지? 그럼 자, 4분의 9 들어가서 이제 마주 이어서 쭉 우리 진행해보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요거까지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 아예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5지? 이항을 한꺼번에 해버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2분의 3이 뭐가 되는 걸로 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겠지? 그럼 결국 x는 뭐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처음 들어간 여기 보이는 이 숫자가 가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나가 되겠지. 나와 있는 지금 위치상으로 본다라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가 다가 되겠죠. 위치 비교되죠? 그럼 라는 어디야? 라는 여기 있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마가 되겠지, 해가? 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뭔지 알겠니, 모르겠니? 나 믿어도 되니? 정말이니? 그래, 이렇게까지 해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까지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지금처럼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해보니까 어때? 귀찮지. 숫자가 복잡해지면 더 귀찮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뭐냐? 내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시킨 근해 공식이야. 그래서 이 근해 공식 자체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직접적으로 찾아버린다.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이용하지 않고.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명을 한 다음에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다 외웠죠? 뭐야? 근해 공식 뭐야? x는 x는 a분의 뭐야? 그 프라임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근해 공식을 물어봤잖아. 근해 공식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마이너스 4ac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 잘 못 들었어. 왜 제대로 못 듣게 얘기를 해? 자, 근해 공식 어떻게 외우라 그랬니? 내가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했을 때 x를 찾는 방법 2a분의 뭐예요?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외우라고 했었지? 그래, 요렇게 요 공식에 숫자 대입해서 그냥 바로 풀어버릴 거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자, 지금부터 얘를 증명할 거니까 잘 봐. 증명하는 과정 되게 복잡하거든? 잘 봐야 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 제곱근의 성질 있지? 이거 하는 거야. 이게 증명 과정이야. 그 얘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 일단 a로 묶어.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의 x 그리고 상수는 어차피 필요 없지? 그러니까 묶지 말고 그냥 플러스 c로 밖으로 꺼내놓는 거야. 이렇게.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가운데 있는 걸 반으로 나누고 제곱하면 되겠지? 이거 나누기 2하면 2a분의 b지. 제곱하면 뭐가 돼? 그래, 4a분의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겠지? 이걸 더하고 빼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때 괄호 안에서 요거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얘 필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공부 안 하는 권준영이 시끄러운 김현석이 손 잡고 뭐 하라고? 내쫓아버리라고. 알겠어? 자, 그럼 내쫓으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앞에는 a가 그대로 있고 괄호 안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랑 그 다음에 플러스 4a의 제곱분의 b제곱이 괄호 안에 남고 이제 마이너스 a에다가 4a 제곱 분의 b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분모가 4a가 되겠지. 그리고 분자가 b제곱에 남겠지. 여기다 플러스 c를 한 게 0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확인되죠? 자, 여기 있는 이 c도 어차피 얘랑 계산할 거잖아. 통분할 거야. 그러면 4a분의 뭐가 돼요? 4ac가 되겠지? 자, 이 상태로 이항하면서 인수분해까지 같이 하자고. 그러면 주어진 식이 a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맞죠? 그리고 2항까지 하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죠? 이때 요 앞에 있는 a가 사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a로 나눠. 그러면 여기가 제곱으로 바뀌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곱근 찾자고.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가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맞니? 이때 요 루트를 분자 쪽에 하나, 분모 쪽에 하나로 분해해도 되잖아. 근데 분모 봤더니 뭐야 이거? 제곱수잖아. 그러면 요거 그냥 2a로 바꿔도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만 이항하면 되는 거잖아. 이항했더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한 게 뭐다? 근해 공식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간 과정 다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지 마. 그냥 근해 공식만 기억해놔. 알겠죠? 실제로 이 중간 과정이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이걸로 연습할 게 아니라 숫자 갖고 직접 하면 돼. 굳이 문자 ABC 갖고 할 필요 전혀 없어. 아까 우리 여기서 바꾸어서 풀어내는 과정 중요하다 그랬잖아. 평생 쓸 거라고. 그거를 문자 갖고 할 필요 없다고. 숫자 갖고 하면 돼. 숫자로 연습하고 문자로 된 거는 아 이런 거구나 하고서 잘난 척하는 거 좀 들어주면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만 외워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57번에 나와 있는 문제 풀 거야. 자, 57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이래. 자, 얘의 근이 지금 이상하게 막 나왔어. 맞지?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거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싫더라. 그러니까 우리 뭐 할 거냐? 근해 공식 이용하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3이 a잖아. 마이너스 7이 b겠지. 그 다음 플러스 3이 c야. 이 상태로 근해 공식을 직접 찾으면 x는 분모가 뭐야? 2a지. 그러니까 6 분의 마이너스 b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4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잖아. ac 먼저 곱해. 얼마야? 9.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36 이렇게 돼버리겠죠. 정리만 하면 돼. 그럼 뭐가 돼요?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래, 이렇게 찾아낸 게 뭐야? x라고. 그냥 해가 바로 나와버린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값 얼마입니까? 그래. 그 다음 b는요?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문제선 a에서 b 빼라 그랬지? 빼면 얼마야? 그래, 그렇게 정답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죠? 그래서 오늘 2차 방정식이 뭔지에 대한 얘기했어.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으로 총 3가지 방법 얘기했지?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그 뒤로는 설명할 게 없는 게 유형 16번, 유형 17번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복잡한 거니까 간단하게 만들고 풀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뒤로 또 넘어가면 되겠는 거네? 맞냐? 넘겨 그럼. 왜? 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봐? 아니지? 야, 뒤로 넘길 게 없는데? 끝나버렸네. 아씨. 그럼 또 가. 그러면 2차 방정식 활용. 가지마. 알았어.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은 전부 다 얘기를 했어. 맞죠? 그럼 오늘 숙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겠어? 134쪽에서 시작을 할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어쨌든 대표 문제는 다 풀면서 넘어왔어. 한 문제 빼놓고 다 풀었어 지금. 맞지? 자, 쭉쭉 넘어가서 우리는 144쪽을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형 15번 있거든요. 57번 여기까지 체크하세요.
57번까지 체크했습니까? 그러면 145쪽에 마찬가지로 유형 15번까지가 보입니다. 147쪽 8쪽에 79번까지네요. 보입니까?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싫어요? 괜찮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서 기본적인 거 연습하고 근해 공식이랑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 충분히 한 다음에 복잡한 건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특별히 설명할 거 없거든? 질문 다 받고 나서 그냥 바로 문제 풀자.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한 내용들에서 혹시나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됐거나 혹은 딴 생각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오늘 우리는 2개 배웠어.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뭐냐?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그 풀이법으로 총 3가지를 가르쳐줬지. 첫 번째 인수분해 해라.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거다. 제곱근의 성질은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성질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것도 귀찮으니 근해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해보도록 하자. 확인됩니까? 그럼 근해 공식이 뭔데? 뭐야? 근데 공식. 응. 알아요? 응. 그 2분의 걸. 어! 그거 알아요? 뭔데? 2분의 어.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그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 공식 2개 가르쳐주지 않았냐?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B' 나오는 거 하나 더 가르쳐줬지. 맞죠? 그거 증명 안 해줘도 돼? 하지마. 아니 안 필요하면 안 해도 되고. 궁금해? 그럼 그거 한번 보여줄게. 봐. 자, 그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잘 봐. 자, 이렇게 생긴 식에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찾으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 분모가 뭐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썼었던 게 근해 공식이었지? 자, 근데 만약에 b가 짝수였잖아? 우리는 새롭게 생긴 문자 b'을 만들었지? 걔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 2분의 b로 쓰기로 했잖아. 맞죠? 자, 지금부터 잘 봐. 그러면 이거를 B'으로 바꿔서 우리가 다시 전개하고 막 그런 거 안 할 거야.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을 얘기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자, B'은 지금부터 2분의 B랑 같은 거지. 나 이 식에서 B는 그럼 뭐랑 똑같겠니? 그렇지, 2B'이야. 맞니? 네. 그러면 우리는 B 대신에 2B'을 써도 된다는 얘기지. 2B'을 대입할 거야. 확인되니?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분모는 그대로 2a지. 분자 뭐가 돼? 마이너스 2b'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을 제곱한 거잖아. 뭐가 돼?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공통인수가 발견이 되네 갑자기. 그치? 루트 밖으로 꺼내. 얼마로 나가? 2로 나가고 사라지지. 분모의 2, 분자의 2가 다약분이 되네.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 분모는 a, 분자는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 ac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같이 외워는 나. 여러분들이 중3 과정에서는 잘 안 써도 고1 과정 넘어가면은 진짜 질리도록 쓸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기본적인 풀이법들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 풀이법들 이용해서 총동원해서 문제들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 됐죠?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질문 혹은 건의사항 있나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대답. 아니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핸드폰은 보지 않을 겁니다. 숙제를 하도록 하죠. 숙제하자.